먼저 국민의힘 얘기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해도 너무하니까 한번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이라고 내놓았는데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어제 장동혁 대표 그 발언한 것 가운데 일부를 좀 들어보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걸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 그건 내란이다. 그리고 그때 동조했던 것 진짜 잘못하고 후회하고 탄핵에 과감히 나서고 그러지 못했던 거 국민 여러분을 제대로 실망시켜드렸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나마 사과인 거죠. 그런데 표현을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래서 사과한다. 윤경호 소장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 뭐예요? 글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던데.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 이게 우선이 돼야 계엄, 내란 잘못된 겁니다. 이 논리의 완결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윤석열과의 절연은 단 한마디도 없이 저렇게 말잔치로 잘못된 수단 그런 점에서 뭐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저러다가는 아마 윤호개인 세력들도 등 돌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저 정치인이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저 얘기가 나왔을까 이걸 계속 의심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그건요. 그 기준을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자신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꼬이는 거예요. 장동혁은요. 지금은 저렇게 극우의 앞잡이가 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계엄 해제 투표 때 와서 찬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올시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동훈 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따라와가지고 뭐 한동훈이가 서 있으니까 그 옆에 와가지고 하고 그런 건데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윤석열 쪽에 안 있다가 하는 데가 뭔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내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이건 쇄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집을 완전히 새로 지으라고 그랬더니 겨우 인테리어 하냐. 그리고 뼈가 부러졌는데 빨간 약 바르냐. 안진걸 소장님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일본 말이 많을 때니까 아까진기라고 그랬어요. 아까진기하고 안티프라민 막 발라버리죠. 막 속병 걸렸는데도 막 무조건 아까진기하고 막 안타프라만 발라버려. 그러면 머리 아프면 머리 바르고 배 아프면 배 바르고. 진짜인가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악화되는 경우가 더 있었죠. 저는 사실 많은 언론이 사과했다는데 사과란 말은 썼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저는 사과의 진정성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진심으로 사죄하려면요. 위헌 불법 폭력 계엄했단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계엄의 본질은 내란죄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차마 내란죄란 말은 못 쓰겠으면 최소한 나경원이 마저도 위헌 불법성이 있었다라도 탄핵은 막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위헌 불법성을 나경원이 마저도 자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소한 위헌 불법 폭력 행위였다. 잘못됐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요 정도 표현은 무릎 꿇고지는 않는다. 요 정도 표현 해줘야 한 100분의 1의 그렇죠. 진정성. 그러니까 수식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황이 맞지 않는 잘못.
듣기에 따라서는 뭐는 확 제대로 해버리지 또는 아니면 상황에 맞는 야당을 말살하는 또는 영구집권하는 제대로 된 수단을 쓰지 왜 이랬나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나 이런 느낌도 저는 들더라고요. 예. 어영부영 어리비리하게 한 거죠. 게다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만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목적은 정당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목적이라는 게 뭔가요? 그 야당의 폭거에 이거를 경고성으로 하겠다는 그 목적? 그 목적은 맞았다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 계엄이라는 거는 전혀 사과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건 쇄신이 아니라 헌신이죠. 헌신. 그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계속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그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장동혁 지지 세력이 윤어게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절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사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장동혁의 한계다. 정치 컨설팅 민 대표의 박성민 대표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장 선거를 치르게 되면 지는 게 너무 자명한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골든타임이 도대체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선거는 매우 정치적인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은 있을 텐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셋 중 하나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180도 다르게 혁신의 길을 가든가 솔직히 말하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장동혁 체제가 붕괴하고 비대위가 들어오는 거 그래서 뭐 연대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정말 외람된 얘기인데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 결국은 한계죠. 백약이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멋있네요.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제로. 장동혁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제로.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도대체 이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이라는 게 흔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집단지성, 국민의 집단지성. 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명백히 잘못된 거라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벌써 뭐 일부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또 국민의힘은 거기에 디딤돌을 버티고 있는, 장동혁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게 과연 정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그러는데요. 뭐 어제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뭐 그것도 있어요. 우리 장동혁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그 계란장수 목소리.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뭐 이거 네. 가지고 계란당이라고 해라 하는 분도 있고, 큰느티님 국힘당 새 당명 구비당, 개구의 코비 개코당. 본질을 바꾸지 않고 이름을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뭐 저것도 지금 뭐 무속인가요? 이름 바꾸면 뭐 잘 된다고 그럽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뭐 그러니까 당명을 바꾼다는 건 정말 큰 일이지 않습니까? 큰 일인데 그게 3대 뭐 과제도 안 들고 그냥 나머지 부록으로 하나 쭉 집어넣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혁신의 큰 줄기를 선포하는 건데 그거는 슬그머니 붙어 있으니 이거는 또 바꾸겠다는 생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당명을 바꾸는 거는 또 큰 사업이 됩니다. 예. 그 업계에서는 또 당명 관련해서 뭐 사실 현수막 뭐 모든 거 그리고 간판 모든 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그것에만 또 눈독을 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스형님 TV님 네. 당 이름 하나 보내오셨어요. 바꿔도 소용없당. 소용없다. 저는 그냥 성렬의 힘으로 바꾸라 그러세요. 성렬의 힘, 소용없다. 윤석열의 힘. 예. 저는 장동혁은 지가 제일 존경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전환길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티가 났잖아요. 페이스북에 윤석열한테 면회 갔다 와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아련하고 왔다라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서 그냥 성렬의 힘, 한길의 힘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아무튼 당명 바꿔도 아무 의미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 피플 파워를 저자들이 악용해서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으로 타도하자 이런 언어도단이 막 발생하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당명 바꾸면 그런 일은 없어지나. 앞으로 국민의힘이 극우의 힘, 성렬의 힘을 타도하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이 겹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선거 치르나 마나다 그래서 지금 다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사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가볼까 하니까 이제 또 저쪽에서 뭐야 너는 또 그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환길이가요. 이건 완전히 아마추어다. 귀가 얇고 원칙을 버렸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장 대표님 갑자기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계엄 사과? 이거 뭐 무기징역 사형때리라고 붙이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과하냐라고 또 난리를 쳐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장동혁은 잘못하면 돌아버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길의 힘, 성렬의 힘인데 전환길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돌아버릴 수 있죠. 저는 이 전환기를 다룰 때마다 저 친구를 정말 다룰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언급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전환길이가 한 얘기가 전파되고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번 장동혁을 뽑을 때 그 전당대회 주변 앞뒤를 보면 전환길 같은 저런 생각을 가진 친구의 영향력이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이게 정말 공당이 맞나 이런 생각 계속 안 할 수 없죠. 저희가 다루는 것은 사람이 뭐 다룰만 해서 다루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계속 이슈가 생기니까 그걸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루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린란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압박 수준이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대내용으로.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군사 작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야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가 유엔 산하 기관 등 66개 국제 기구서에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국제고 뭐고 이런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 규범이 자신에게 이렇게 오히려 속박이 된다면은 그거 속박 나는 그냥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문제는 사실 와 이거를 뭐 해석을 해서 어떻게 뭐 방안을 세운다기보다도 정말 우리나라가 아 이게 힘을 길러야 된다. 자주국방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를 보면서 이제 세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말 비춰집니다. 네. 나는 트럼프가 정말 소탐대실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유엔 기구 탈퇴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다 내는 돈 안 내겠다라고 하는 그쵸.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분담금 문제 뭐 이들 미국 납세자들이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그래 네 돈 아껴줘서 참 고맙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인데 그런 자부심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거에 더 가치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시민사회가 후자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죠. 트럼프를 미국의 지식인들, 주요 뜻 있는 언론들, 공신 있는 언론들, 그다음에 생각 있는 시민들, NGO들은 다 트럼프를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막 세계 시민들 만나면 사과도 하고 막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더 극단 강경 폭력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저렇게 치달을수록 반이서 치달을수록 미국 저 세계 제국이 대부분 몰라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돈이 아까워서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유엔이 자꾸 국제법 위반이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유엔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유엔을. 그리고 기후위기 그다음에 이렇게 누가 생각해도 정말 지구가 이상해졌는데 트럼프는 그것도 믿질 않잖아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유엔에서는 계속 ESC 이런 거 강조하고 정부나 기업이나 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변종 중에 변종인데 저는 그 불똥이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안 뛰길 바라는 저희들이 간절한 바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불똥은 띄어야 되는데 나쁜 불똥이 띄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싫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잘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 계셔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6개 유엔 산하기구에서의 탈퇴가 이번에 결정이 된 거라면요. 사실 잊어버리셨을 텐데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 했던 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탈퇴, 맞아요.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탈퇴. 그거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 이후로 2기 트럼프 출범 이후로 다자 외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 또는 만남 또는 문서 전부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건데 이 미국이라는 1극 또는 뭐 중국 포함해서 2극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깨질 거냐 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가 정해놓은 질서를 어기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야만의 시대입니다. 이제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서로 군비 경쟁에 나설 거고 너 뭐라 그래? 네가 핵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핵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막 나서고 그건 안 되잖아. 뭐 저 기구가 있잖아. 아니 니네가 기구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진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아예 군사작전 하듯이 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전을 해서 아예 데리고 가서 미국 뉴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줬지만 그에 대해서 또 규탄하는 나라는 또 러시아, 중국이 강하게 규탄하고 오히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는 그 오히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체의 문제점을 좀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함께 규탄하는 방식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란드 내 거야, 나 필요해, 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린란드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나토라든지 함께 힘을 합쳐서 과연 트럼프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트럼프 한 사람이 세계를 망치면 그 가져올 후과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을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린란드 하는 것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트럼프가 다음 타겟은 그린란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덴마크는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근데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무력 공격을 한다 또는 강제로 장악을 하겠다라는 시도. 그게 나토 회원국 간의 균열. 이제 덴마크 총리는 이제 그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한테는 그런 얘기가 먹히지 않죠. 그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이 이제 처음 써서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돈노주의, 돈노 독트린. 트럼프의 돈노 독트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는 용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한 표현으로 남을 것인지 그런 거죠. 돈노 독트린이 이제 멀로주의의 도널드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져올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그냥 힘이 있으면 그냥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건 결과는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인마 내가 갖겠다는데. 그러니까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비판할 자격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더 양육강식의 정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하고 미국의 민주당과 양심 세력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트럼프는 그걸 경고하면서 자기들 압승해야 된다 연설을 하는데 폐색이 짙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보니까 콜롬비아하고 쿠바하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초강경 발언하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범죄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군사작전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중간 선거까지 공포로 몰아가면서 미국 국민들 일부의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옆에 무서운 일이죠. 옆에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요 집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팔어. 그래서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5대째 이어져 내려온 집인데 이걸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아마 500만 원 줄게 팔어. 시가도 지금 5천만 원이 넘을대. 그거는 맞고 팔래 그냥 팔래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참. 장동혁이 얘기하다가 트럼프까지 갔네요. 부정선거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다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윤석열한테 도움 됩니까? 이제는 보면은 직위원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하니까 그러면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던데 직위원이가 단호하게 자르더군요. 직위원도 뭐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착착 되는 거죠. 일단 내일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선고가 내려지는데 구형이죠 내일. 네. 네. 내일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형을 하는데 사형 구형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위원님들. 예. 어제 직위원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나름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어제 네. 일단 상황은 네. 공소장 변경 그거 했으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 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뭐 새로운 사실이 들어갔고 이에 대해서 대대로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자 재판장이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그렇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재판할 때 네.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진행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많은 경우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 제기 당시와 달리 내용을 좀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것이고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판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기각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사유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죠. 이거는 내가 허가하는 건 맞다. 판단은 내가 한다. 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게 공소장이 바뀌면은 완전히 기본적인 게 달라지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직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이것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면 몰라도 그거는 그냥 재판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맞습니다. 아니다라는 기본인데 이제 그러니까 또 뭐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재판 중지? 네. 이런 게 있어요? 재판 중지라는 것을 청구한다고 한들 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없거니와 재판 중지라는 것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선고 구형 이 재판이 끝나는 과정을 막겠다라는 그냥 발버둥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조인배하고 직위원마저 우리를 사형으로 몰고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더라고요. 이제 피고인은 토칭 안 붙인다고 소리 지르고 뭐 네. 그냥 완전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 장면 한번 네, 봅시다. 네. 예. 특검은 객관적 증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장 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기나 내용, 방법, 범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서 당연히 이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어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랑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어때요? 그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지기현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재판이 지금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보여주는 면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특검 측의 말을 막을 때는 당신의 이야기 할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지금 말을 막지 말아라 라고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하면서 내가 이미 3번 반복했다. 3번 반복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주의, 자유주의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냐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호되게 호통을 치는 혼냈죠. 모습도 예. 보였죠. 그럴 수 있는 자가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재판이 이제 잠시 휴정기를 거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됐을 때 이하성 변호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지현 재판장이 다시 아까 그거는 전략적인 윽박이었다. 제가 또 언제 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아직도 본인의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윤석열 구형인데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뭐 여러 명 다 한꺼번에 구형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도 궁금하고 특검에서는 이 순서도 상당히 이제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윤석열, 정사의 김용현 뭐 이렇게 이제 좀 센 놈부터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는 것도 참. 가담 정도에 네. 따라서요. 김영현, 이상민, 1, 2, 3 그렇게 가겠죠? 예. 거기에 저기 뭐죠? 보안사령관이 아니고 여인형. 합법사 여인형. 예. 네. 그 오늘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은 사형 구형하겠죠? 구형은 사용을 하겠죠, 예. 당연히. 어때요,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거 아주 오래전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내란 재판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하는 그 논거 중에 뭐 인명피해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거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그렇기 때문에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지 뭐 그 당시엔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명피해가 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 더 심각한 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두환보다 더 나쁜 자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을 건드려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는데 네.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 수도권에서는 수백만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상이 수백 명 광주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끔찍한 거잖아요. 집단 학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현대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국기문란 나라와 국민을 완전히 파괴를 하기 직전에 국민들이 진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단 살상 단계로 갈 뻔한 걸 진압했는데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건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고 그 양태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완전 민주적인 사회 운영 원리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의 예산과 신의를 배반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전두환 노태보다 더 살벌하게 나쁜 짓을 한 거죠.